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될 주문은, 자, 여러분들이 이 조문을 읽기 전에 이렇게 한번 딱 봐보세요. 244 조문. 그러니까 상한론 조문 가운데는 이런 조문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조문이 너무 길다. 조문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한번 쭉 읽어보면은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글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입맛에 맞는 조문만 공부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조금 막 이렇게 그냥 뒤죽박죽인 글도 경험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 우리가 나중에 시전이라든가 서전을 공부하게 되다 보면요. 시전 가운데서도 재미없는 글이 있습니다. 다 재밌는 글이 아니에요. 서전도 마찬가지죠. 서전도 한 3분의 1 정도 분량은요. 아주 지루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특히 춘추도 마찬가지예요. 춘추 같은 경우도 보다 보면은 아주 우리들이 읽어도 우리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정서적으로 맞는 글이 있는 반면에 아주 질이 멸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사 서적도 항상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 그것은 글을 쓰는 사람이 올바르지 못했을 때 역사가 예를 들어서 사회적 배경이 혼란하지만 혼란할수록 글의 어떤 문체, 그 시대에 주도하는 어떤 훌륭한 어떠한 그 뭐랄까 지식인이라든가 이런 사람, 옛날에는 이제 덕을 갖춘 사람이라고 그랬죠. 덕을 갖춘 사람이 없으면은 글이 다 무너집니다. 그게 이상해요. 이상한 현상입니다. 이 조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감각적으로 치료를 해도 그렇게 문제될 게 없어요. 왜? 이 글 자체가 불투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존에 나와 있던 우리가 조문을 이해하고 해석한 것과는 조금 그렇게 심하게 이 정도 글은 나쁜 글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질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뭐랄까 한 뭐 간신히 한 60점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글입니다. 자, 한번 보죠. 우리는 그냥 있는 대로 보면 돼요. 있는 대로 태양병이다. 맥이 부약하다. 꼭 굳이 왜 약이라는 말을 썼을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맥이 부약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발열하면서 한출.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고, 그리고 다시 이 사람이 오한한다. 근데 발열 한출 오한하면 이건 뭐 당연히 태양병 조문에 해당되는 글이죠. 그러면 괴지탕을 쓸 수가 있죠. 이 사람이 발열하면서 땀을 흘리니까. 그리고 오한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토는 뭐죠? 소양병에 해당되잖아요. 근데 아직 그러니까 소양병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심화비가 있다. 만져보니까 심화 부위가 약간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환자들도 답답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이것은 의사가 합법을 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 뭐뭐서 뭐뭐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의사가 여기에 맥 부약, 발열, 한줄, 불오한 이렇게 하고 아마 의사가 여기다가 합법을 썼나 봐요. 승기탕 종류를 썼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거 나오죠. 번병에 아니. 그 음병에 하지한데 반하지한데 이로 인해서 심화비가 생긴다. 그거 같은 조문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 태양병 표증이 그대로 태양병증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심화비증이 나타난 것은 이것은 의사가 너무 성급하게 합법을 쓴 것이구나. 그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일의 경우 하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람이 그런데 보니까 오한하지 않고 근데 갈증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여기 이것도 주석으로 돼 있는데 강평본에서는 가리라고 하는 증상은 양명증을 나타나는 거죠. 양명병으로 전속할 때에 나타나는 증상이죠. 근데 오한하지 않는다. 이거는 오한하지 않는다는 거는 반대로 오히려 열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양명병으로 전속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은 사실은 주석이잖아요. 그죠? 주의 문자인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주의 문자인데 이런 경우는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불오한하고 가라한다고 하는 것은 발한시키면 안 된다는 증상을 말해주고 있죠. 예. 여기 분명 오한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이게 한 사람의 어떤 병세의 과정을 쓴 것인지 다른 케이스인지 그거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양명병의 어떤 조짐이 이제 보이는데 일단 발한하는 것을 조심해야겠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소변을 자주 본다. 소변을 자주 보는데 그 다음에 조건은 소변을 자주 보는 대변이 반드시 굳어져서 이런 것도 여러분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해석을 소변이 잦으면 대변이 굳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변이 굳어져 가지고 옷을 갈아입지 않더라도 불갱의 10일이 열흘 동안 속옷을 갈아입지 않더라도 크게 뭐 불편하지 않다 했어요. 무서워 고통받을 게 없다. 그러니까 옷에서 뭐가 묻는다든가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여러분 변비 있는 사람은요 이 대변을 보더라도 찌끔찌끔 보기 때문에 냄새가 별로 안 납니다. 몸에 묻어도.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이거는 승기탕을 써야 되죠. 예. 소변이 잦고 대변이 굳는다. 소변이 잦다고 하는 표현은 뭐죠? 진액이 고갈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예. 옛날 사람의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럴까? 비교해서 보는 거죠. 예. 소변이 너무 잦은 상태에서 대변이 굳어 있다. 이것은 위중이 건조해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것만 보면 여러분 승기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은 물을 많이 마시고 갈증으로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씩 물을 주어서 그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 이것을 물을 이 사람이 조금씩 준다고 하는 건 여기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증이 있을 때 물을 심하게 빨리 마시다 보면 제가 앞서 시간에도 소청량탕 조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물에도 음식에만 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물에도 우리가 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체하면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바로 급증들이 막 나타납니다. 여러분 물 체한 거 안 보셔서 그렇죠? 물에 체해 보세요, 여러분. 대번에 가슴이 아픕니다. 물에 체해도 머리가 뽀개질 듯이 아픕니다. 식체보다도 더 급진적이에요. 물론 치료가 조금 잘 되기도 하지만은 이럴 때는 법으로 그러니까 갈자는 일단은 오룡산으로 줘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는 이 조문만 가지고도 오룡산을 쓰기가 어려워요. 가료금수에 소소여 준다고 했지만은 가료금수는 백호탕증이 대표적인 처방이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진무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변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문에는 없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심계, 가슴이 두근거린다든가 현운증이라든가 어지러운 거, 귀가 약간 먹먹해진다든가 이런 증상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오룡산을 쓸 수 있는 거지 갈증으로 해서 물을 마시려고 할 때 조금씩 주어서 여기서 많이 준다는 것은 수역증이 발생이 될 수가 있죠. 수역증이 발생될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씩 준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백호탕증하고 이게 구별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어렵죠. 이런 조문들은. 자, 여기에 대해 소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 앞에 조문은 병이 음증에서, 음병에서
발생했는데 의사가 도리어 합법을 씀으로써 이것으로 인해서 이는 앞에 것을 봤습니다. 이것으로 합법을 씀으로 인해서 비가 생기는 예다. 이 조문은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어쨌든 간에 누군가가 써놓은 글이지만 소위 말해서 합법을 남용했을 때 쓰인 거죠. 그래서 은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전도된 글이죠. 전도된 글이다. 자, 어떠한 병증에 의사가 합법을 너무 빨리 쓴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심화비가 샜다. 아, 이것은 병발어 음이구나. 네, 똑같은 상황에 어떠한 병에 합법을 의사가 썼더니 결흉이 생겼더라. 아, 이것은 원래 양병에서 생긴 거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전도된 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것을 갖다가 병발어 병발어 양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본래 계지탕증이었는데 의사가 도리어 빨리 합법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심화비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자, 본래 망탕증이었는데 의사가 너무 성급하게 합법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것을 결흉증에는 뭐라 그랬냐면 열인입이라 그랬잖아요. 열이 이로 인해서 안으로 들어왔다. 이거를 뭐라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오치로 인해서 열이 빈 공간을 빈 공간을 따라서 들어왔다. 합법을 썼으니까 속이 확 비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흉이 됐다는 거예요. 의사가 합법을 쓰지 않은 병인이 불로한 갈자하고 소변사 대변경전이 일단 대승기탕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10일이 지나가도록 옷을 바꿔 입지 않더라도 문제될 게 없는 것은 바로 대변이 굳었기 때문이다. 자, 이 점은 소변 필사 경의 반소 325조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똑같은 종류의 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옷을 소변사, 대변경 이런 죄송합니다. 불경의 이런 거 약간 여러분 유머 감각이 있어요. 유머 감각, 유머로 했죠. 유머 감각이 있는 글이에요. 재미있게 글을 번역시킨 거죠. 325조문에 가면 이런 비슷한 조문이 나옵니다. 또. 자, 만약에 가료금수에 조금씩 주어서 위기가 화해서 건조에 이르지 않으면 낫는다. 조금 주어서. 근데 맥이 부호돼 소변이 분리해서 미열이 있으면서 소갈이 있는 경우는 오룡산을 써야 된다. 조금씩 주어서 물을 조금씩 마셔가지고서 위기가 그러니까 진액이 충족되어지는 거죠. 위기화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위중의 진액이 충족이 되어지는 것을 옛날 사람은 위기화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액이 저절로 자윤이 되면서 위가 건조에 이르지 않으면 낫는다. 이렇게 봐야 되죠. 여러분, 어떤 경우도 우리가 열병을 앓고 나서 병이 나려고 하는 즈음에 너무 지나치게 음식을 갑자기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또 뒤에 조문에 나와요. 그럴 때는 죽으로서 조금씩 이렇게 먹어서 기력이 위 기능이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기다려야지 성급하게 치료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 오늘은 원래 1월 18일인데 여러분이 오늘 녹화한 거를 들으려면 아마 1월 말쯤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시국이 엄청 어수선하고, 근데 우리끼리의 문제라면요,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어떠한 그 세력들이 우리 사회에 벌써 20년 전부터 야금야금 돌아가고 10년 전서부터 노골적으로 한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그 전에 후배한테 얘기했더니 아이고 형 그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얘기 안 합니다. 잘. 전부 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패권을 지는 것보다는 중국도 패권을 지어서 견제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건 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 그 4대주의에서 정말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여러분, 소위 말해서 저도 그 주자 철학을 공부했지만, 예,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거를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처음서부터 어느 정도는 견지할 수 있었어요. 예, 주자 철학에 너무 매몰되지 하지 말라라고 선생님도 예, 평생 그렇게 공부를 하셨지만은 예, 그런 말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자 철학에 빠졌었어요. 한 십몇 년 동안은 거의 뭐 15년 동안은 빠졌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 젊었을 때 여러분 빠지면요 이거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나마 예를 조선 시대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은 눈과 귀가 가려진 상태에서 주자 이데올로기에서 어렸을부터 죽을 때까지 길들여지고 살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계승하고 알게 모르게 다 주자 철학은 중화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선 기본적으로 대학 서문에 나오잖아요. 요순우탕 문무 주공 공자 일으키기까지 공자 맹자 일으키기까지 또 주자 일으키기까지 그 도가 계승되어졌다. 그러고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누구 퇴계 율곡 뭐 그 우와 뭐 이런 사람들 뭐 다 지금까지도 그 도통군자라 그래가지고 제사 지금도 성균관에선 지내고 있죠. 예. 예. 그냥 학자로서 존중해 주는 거는 괜찮은데 그것을 지나치게 신성시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이에요. 이게 아주 나쁜 건데 예를 들어서 광해군 때 예를 들어서 그 동의보감 허준 선생이 동문배을 쨌잖아요. 동의보감이 그 뒤로 400년 동안 우리 의식을 지배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비판 정신이 드물어요. 그냥 뭐 하나가 결정되어지면 그 이후의 것은 다 이단으로 취급하죠. 사상이 나와가지고 하니까 사상하는 사람은 또 다 다른 것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사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상한론을 봐야 되죠. 예. 상한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공부의 그 기본이라는 거예요. 좋아서 하고 싫어서 하기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 예. 자, 이 조문도 한번 보죠. 양이 미하여서 한 줄이 적은 것은 저절로 화하다. 예. 만일의 경우 땀이 너무 많이 흘려 것은 태과이다. 이런 말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 가운데 증상에 해당되는 거 뭐죠? 땀이 많이 나느냐 나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땀이 적게 흘리는 것은 저절로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진액이 어느 정도 그래도 충족되어지는 과정이다. 땀을 많이 흘린다는 건 정상적인 기준에 봤을 때 지나친 거다. 논어에 나오는 과유불급에 해당되는 그런 거죠. 또 반면에 여기는 맥이 양이 미하다 그래요. 여기서는 양맥이 실하다. 여러분 이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해석은 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해되느냐 이거예요. 경험적으로 이와 같은 현상을 파악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렵죠. 예. 맥이 실하다, 미하다. 이것은 주관적인 견해잖아요. 그 앞에 맥양 또는 양맥 글쓰기도 잘 변형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으로 인해서 맥이 실해서 이는 앞에 것을 봤죠. 맥이 실함으로 인해서 발언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여기서는 근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다자는 또 땀을 많이 흘린 것은 이것은 지나치게 진액이 고갈되어진 거다. 태가자는 양이 이에서 끊어져 가지고 진액이 손상되어지면 대변이 이것으로 인해서 굳어진다. 야, 여러분 여기서 쓸만한 글은 땀 나오는 거하고 땀이 많이 나와 땀이 많이 흘렸다. 맥이 긴장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발언을 해가지고서 대변이 굳어졌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해석이에요. 이런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다 해석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자 이런 거 이거
이 전체적인 거 태과자. 이것은 전부 다 해석이에요. 조문은 원래 간단한 거예요. 땀을 많이 흘렸는데 이 사람이 의사가 주책맞게 또 발언을 해버린 거예요. 왜? 전례에 대해 치료법을 한토화법을 쓴 거죠. 발언했더니 대변이 굳어진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뭐 양이 2에서 끊어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간단한 조문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이런 거는 그리버서 질이 멸렬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혹자는 이르기를 맥양이라고 앞에서는 뒤에서는 양맥이라고 했어요. 그 기술하는 방식이 왜 같지 않느냐 의문한 거죠. 이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상한론 조문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잖아요. 양맥실은 알고 보면 맥힌이다. 은연중에 이 실자라고 하는 글자로서 합법, 설사를 시켜야 하는 구실로 여긴 것이다. 이 실이라고 하는 건 뭐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죠. 조문의 뜻은 알고 보면 다른 게 아니다. 간단합니다. 맥미에 그 사람이 땀을 많이 흘림으로 인해서 양이 2에서 절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액을 여러분 지켜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양이 2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진액을 우리 몸의 체액이죠. 그 진액을 우리 몸에서 보존시키는 것은 양기예요. 그 양기가 훼손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망양이 되면은 아니요 죄송합니다. 진액이 손상이 되면 망양증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땀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부자재를 쓰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이른바 진액이 고갈되면서 망양에 빠지는 해당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계지가 부자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맥이 실하는 경우 의사가 지나치게 또 발환시켜서 진액이 고갈되어서 이로 인해서 양명병으로 전속이 되어지면 위가 건조해지니 이것이 이른바 바로 위가실로 빠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조이승기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땀을 많이 흘렸다 그래서 누구나 다 위가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진액이 고갈될수록 양기가 손상되어져 가지고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가실로 빠지지 않고. 그게 계지가 부자탕 조문이에요. 발환한데 수루부지 해가지고 땀을 막 비 오듯이 쏟는다 그랬잖아요. 숫자를 썼잖아요. 거기서도 마침내 수루부지. 그게 바로 진액이 양기가 2에서 끊어지게 되면은 우리 인체의 진액을 보존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진액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체온을 적당하게 유지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한의사 가운데 그 체온을 어떻게 보존시켜? 긴 소매를 입고 피부의 온도를 보존시켜 줘야 돼요. 피부의 온도. 예를 들어서 반소매, 팔꿈치까지 오는 반소매 옷을 입는 것과 손목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는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손목까지 따뜻하게 긴 소매를 입어야지 체온이 보존이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와 같은 사소한 행동,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소한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외감에 노출이 되고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피부의 온도를 보존시켜주는 것이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거다. 그것이 바로 진액을 존속시켜주는 거다. 이건 상한론을 조금만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 다음에 이것도 이제 완전히 이제 글이 아주 나락으로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억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맥이 부하면서 귀하다. 이 규맥이죠, 푸석푸석한 맥. 맥이 부있는데 눌러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는 양이요, 규는 음이다, 여러분. 이게 본문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금계유락의
나오는 글쓰기 방식이에요. 이런 것들은. 예, 다 이거는 후세 사람이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안 돼요. 부하면서 규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부는 양이요, 규는 음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또 부와 규가 서로 치고받아서 위기가 열을 발생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양은 끊어진 것이다. 굉장히 현학적으로 쓴 거죠. 이게 상한론의 글은 이런 게 글이 아니죠. 이런 거는 정문이 아니라 위문이에요, 위문. 가짜 글이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그 위문이 잘못해서 위문 오입 정문이다. 위문이 잘못해서 정문 가운데로 들어온 거다. 그와 같은 예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데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들에. 제가 그랬죠.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근거로 삼아야 되는 것은 병의 증상입니다. 여기에 병의 증상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전부 다 해석이죠. 누군가의 해설이잖아요. 예, 여러분, 이것도 부와 규가 어떻게 치고받습니까? 예, 풍습상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풍습상박 때 풍은 뭐죠? 외감이잖아요. 습은 뭐죠? 내상으로 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외감과 내상이 어떠한 병인들이 서로 치고받는다. 이런 말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몇끼리 어떻게 하라고 치고받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말은, 약간의 외감을 말하는 거고, 요거는 약간의 내상을 말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거는 아주 잘못된 거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건 전부 다, 중경전서에 보면은 앞에 맥편 같은 게 나왔죠. 변맥편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요거 부양맥이라고 그러는지 일양맥이라고 그러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발음이. 부양맥이 부하고 삽하면 부죽 위기가 강하고 삽죽 소변이 삭하다. 야, 여러분, 부양맥이 어디를 가지고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목 있는데 이 경동맥을 가지고 말한다고 그러는데, 소양맥은 발꿈치에 있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 거의 만류적 현상이에요, 여러분. 만류적 현상이다. 부삽이 서로 치고받아서 대변이 굳어지고 그 비가 약하니, 여기서 이제 문제의 글이 나온 겁니다. 이때는 마자인으로 치료한다. 이 글이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비가 뭐를 거두었을까요? 여기는 진액을 흐르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이 약이라고 하는 이렇게 그 진액을 운행하는 것을 그렇게 막았다, 간략시켰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진액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실 대신에 이런 말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여러분 상한론을 망친 글이에요, 여러분. 위가실에 상대적으로 비가 약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조문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정문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랬죠. 이한영 니까 놈이 뭔데 함부로 경전에다가 옳다 그르다기냐.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억지 해석이에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는 병증의 근거를 해야 된다고 해도 여러분 병증의 근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글을 써놓은 거 보면은. 이 사람 완전히 실증이 뭔지를 모르고 있구나. 이거는 여러분 후세 사람의 주석이에요. 주해 문자입니다. 이런 거는. 참고할 만한 건 참고할 수가 있는데, 저는 현대의 그 비장의 기능을 모릅니다. 한의사 돼가지고 비장, 이게 현대에 말하는 비장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에 말하는 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현대의 비장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서 연결시키면은 해석이 도저히 안 됩니다. 제가
흥분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거 보면은요. 젊었을 때 이런데 글에 빠져가지고 또 모든 주석설이 이거를 비판한 사람이 없어요. 이 글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런 글이 왜 문제가 되는지 위기가 생겨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글들이거든요. 자, 이와 같은 조문이 상당 부분이 요략의 금교요략에서 보이죠.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이 글은 한자 한구가 구차하지 아니하면 구차하단 말이에요. 원래 중경의 조문의 병증에 관한 증상은 하나의 증상도 구차함이 없다고 제가 그랬죠. 근데 이런 글 보세요. 한 글자 하나의 구절도 다 구차하다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 그 천착에 있어서 우기천착야에 억지로 끼워 맞히는 데 있어서 해석이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해석이 그 억지로 꾸며낸 해석에 우리가 심오하면 심오할수록 의혹은 더욱더 심해진다. 해석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사실은 의혹은 더 깊어진다. 이것은 도패정신. 이거 유명한 말입니다. 정신을 한갓 피폐하게 한다. 이거 장자 이거 보면 나옵니다. 장자는 여러분 문학적으로 엄청난 사람이에요. 현대에 우리가 쓰는 정신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걸 모릅니다. 이게 제가 점잖하게 써서 이런 거죠. 망상에 빠집니다. 망상. 망상에 빠져요, 여러분. 이런데 위가실, 비가약 이런 말에 해석을 너무 하다 보면은 해석이 심오하면 심오할수록 그 의혹은 더욱 심해지는데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손상되는 거예요. 평생 글을 읽어도 자기가 무엇을 읽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의학은 심오하다. 여러분 심오하지 않습니다. 후세 사람이 말장난 때문에 심오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인체가 신비롭고 인체가 생리라든가 병리가 완전히 지금 다 밝혀졌다고 봅니까? 기계적인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발견된 건 맞죠. 발전을 이룬 건 맞죠. 그러나 약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로 기계적으로 그것이 탁탁 들어맞냐 이거예요. 부작용이 항상 따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체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부교, 상박자, 음약 알고 보면 음양이 서로 치고받는 것이다. 자, 위기, 생렬, 기양, 절자는 다른 뜻이 아니다. 조열이 발작함으로 인해서 진액이 소모되어져서 이것으로 인해서 양이 의탁할 바가 없다. 여러분 이거는 저도 고전적으로 했는데 왜 진액이 고갈되면 궁극적으로 양도 손상이 되느냐. 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집이라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한문으로 쓸게요. 음은 양지 사야라. 양지 집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음은 양의 집이다. 그래서 음이 고갈되어지면은 양이 어떻게 되죠? 부양약이 됩니다. 고양맥이라 그래요. 일시적으로 양이 떠버려요. 그러다가 양도 소멸합니다. 이게 병증이 심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나중에 가면은 이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외우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음양이라는 말은 어쨌든 우리가 한의사이기 때문에 음양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음양은 서로 그 호근의 관계도 있다. 또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의지한다. 음과 양은 서로 의지한다. 이거는 여러분 현상에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대대 관계. 서로 상대한다. 견준다. 이렇게 대적한다 이런 소리예요. 서로 의지하는 관계이면서 서로 대적하는 관계예요. 이게 참 이 현상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옛날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래서 음은 양은 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양이 빠지게 되면 양이 고갈이 되면은 진액을 이렇게 가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양이 의탁할 바가 없다.
예, 진액이 결국은 고갈되어지면. 예, 이럴 때는 여러분 오기 전에 이런 사람들은 부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나중에 이제 보양제를 써야죠. 소위 말해서 부자제를 쓰는 거죠. 예. 자, 약속이라고 하는 거 거두어서 묶는다 이런 소리죠. 진액을 거두어 묶어서 움직이지 운행하지 못해서 대변이 굳어지는 경우도 여러분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것을 비약이라고 여기는가? 이런 새로운 용어가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머리 아픈 거예요. 예. 다른 띠유가 아니다. 자, 비위는 토의 배속 관계예요. 결국은. 예. 이게 바로 이런 말에는 오행 배속이 있다. 예. 오행 배속 관계에서 이와 같은 조문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 사람들의 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여러분, 우리가 소문 영주가 상한론보다 중경시대에 살았던 시대보다 일부분은 경락학설의 일부는 앞섰던 건 맞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소문의 대부분은 어쩌면 여러분 후세에 만들어진 중경 이후에 편집된 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단언을 내릴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데서 고증에 대해서는 어둡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을.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후세에 누군가가 집어넣은 거예요. 예, 비약이라는 말은. 예. 여기에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오행 배속 관계가 상한론 조문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한론 맨 끝에도 비위, 예, 비위가 허약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 그건 전부 다 오행 배속에 있어 쓰여진 글이에요. 자, 양명병 제감에 이미 위가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되면은요, 여기 위가라는 말, 반드시 비가 약이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양명병 제강 자체가 위가실이라고 하는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예. 종사오이자 우리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입만 열면은 비위를 이렇게 병행해서 말하죠. 비위를 운운하니. 이렇게 병행해서 말하니. 옛날 사람이 말하는 비위인가? 예, 비위가 고지소위 비위와 아니면 오늘날 사람들이 많은 비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현대개념에서. 예, 이것은 후세 호사가들. 호사가 앞에서도 몇 번 썼죠? 네. 일 만들기를 꾸며대는 것. 예, 일을 꾸며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날조지설로 예, 사실과 다르다. 예, 저는 이런 말 굉장히 부정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오행 배속 관계에서 해석을 하다 보면요. 해석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상생상극도 동원하고 배속 관계로 하면은 다 이해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오행이라고 하는 건 제가 뭐라 그랬죠? 분류입니다. 분류. 이 현상에 대한 분류. 예. 그런데 대략 분류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을 막 구체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요.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예. 현상에 대해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오행이라고 하는 거는. 예. 이거를 절대적인 그 뭐랄까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자, 오늘 강의는 뭐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힘들어요. 이런 강의는 얘기할 게 없는데 얘기를 해야 되고 쓸 글이 없는데 또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거는 하면서도 그렇게 별로 이렇게 조금 와닿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